자, 지금부터 SQL 활용에 대한 보충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SQL 구문은 부서별 평균 월급이 280만 원을 초과하는 그랬으니까 초과라는 것 자체는 이제 280만 원은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가 올바르지 않다고 했을 때 SQL문은 여기 6번 라인서부터 10번 라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인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살펴보니까 테이블명은 EMP라고 되어 있고 위쪽에 보이는 컬럼명들은 실제 우리가 수업에서 사용했었던 컬럼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문제라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식별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컬럼으로 바꿔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셀러리가 아니라 살까지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웨어절에서도 살로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고 그룹 바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테이블 이름이 아니라 부서 번호로 바꿔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요 같은 논리로 바꿔줘야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실행은 되겠지만은 실제로 아무런 정보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서 부서별 평균 월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평균 월급을 부서별로 구하게 되면 그룹 바이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조건을 검색하실 때 웨어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빙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첫 번째 키워드라고 하면 해빙절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룹 바이가 왔을 때만 해빙절은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런 웨어절보다는 해빙절이나 그룹 바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바꿔본다면 아래와 같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빙절이 온 상태이고 그 다음에 조건절에서는 평균을 구한 값에 플로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값을 비교할 때 아까 초과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이제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건이.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웨어절 대신에 해빙절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DPT 컬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문제를 설명드릴 때 이야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다 맞는 것으로 채점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로우넘을 이용해서 그 로우넘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조회된 결과에 대해서 뭔가 시퀀스하게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으면서 일씩 증가하면서 어떤 순번을 지원해주는 그런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예약어의 한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선 조건이 월급이 가장 높은 3명을 뽑으려고 하였으나 올바른 결과가 조회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었지만은 실행 결과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조치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이 그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실제 우리가 사용했던 테이블의 컬럼명과는 좀 다른 부분이 들어있어서 수정한 후에 돌려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그 가장 급여가 높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다른 정보를 비교를 해보고 싶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EMP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 보신다면 그 아까 보여줬던 그 샐러리에 대한 값보다 훨씬 더 큰 값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오더바이를 쓴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월급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결국 오더바이라는 예약어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오더바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웨어절까지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다가 그 주석을 좀 달아놨으니까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조금 전에 이 문장을 실행했을 때의 결과가 왜 이와 같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인라인 뷰를 사용해서 먼저 내부적으로 정렬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조회 결과에 대해서 로우넘을 씌워서 3보다 작거나 같은 이와 같은 조건을 추가하신다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가장 큰 금액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작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뽑아줄 것이고 조건에서 3보다 작거나 같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이 포함이 되는 그런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그 서술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특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적도록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핵심적인 키워드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원격에 있는 그런 서버 쪽에 접속을 해서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할 수도 있고 또 그 동시에 접속한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정보들을 열람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변화되는 내용이 즉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기화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어떤 장점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셀렉트문 중에서 이너 조인, 그러니까 어떤 2개 이상의 테이블을 통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업무 담당자가 요구하는 결과를 뽑아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약어인데요. 뭐 말로 한다면 이제 조인이 되는 어떤 키값, 그러니까 뭐 PK와 FK를 기준으로 해서 그 교집합의 결과셋을 출력하는 조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각 테이블에서 널값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쪽 집합에 존재하는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비교하는. 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이퀄 조인과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표현식이라면 안시 표준부터는 이렇게 내추럴 조인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조인을 위한 웨어절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내부적으로 사원집합의 DPTNO, 즉 외래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서집합의 DPTNO, 즉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부서집합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PK와 FK를 비교해서
두 개의 집합의 양쪽에 존재하는 그런 정보만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조인 방식이 이너 조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퀄 조인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3번에 와서는 이제 그 반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한쪽이 너린 경우에라도 굳이 우리 회사 대표님이 보기를 원한다면 그 부서에 대한 정보를 그 부서가 신규로 만들어졌을 때 아무 사원도 아직 근무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 회사에 지금 만들어진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 정보를 보고자 한다면 그 정보를 좀 보여달라는 거죠, 굳이.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말로 풀어서 좀 써놓은 내용을 읽어보면 조인하는 여러 테이블에서, 왜냐면 이제 조인이라는 게 꼭 두 테이블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3개, 4개, 5개 이렇게 4개 이상의 테이블을 조인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런 오라클과 같은 RDBMS 제품들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신뢰도 부분이라던가 성능적인 부분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제공하는 이런 어떤 표준 언어 안에서 한쪽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널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널 값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 아래쪽에는 그 널 값에 대한 얘기가 전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사원 집합과 부서 집합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아까 위에서 이너 조인으로 걸었을 때는 14명의 사원이 나왔었지만 지금 이렇게 아우터 조인을 처리하시게 되면 실제로 사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이런 40번 부서 또는 제가 임의로 넣어둔 개발팀이라는 51번 부서에는 근무하는 사원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아까 위에서 이너 조인에서는 그 널 값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은 아우터 조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는 있고 어느 한쪽에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 그 부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그 정보를 보기를 원하는 경우에 업무 담당자나 아니면 그 필요한 곳에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아우터 조인의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작성된 문장은 안시 표준 이전에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그 아래쪽에 적어둔 내용은 안시 표준 이후에 최신 표현식으로 아우터 조인을 표현한 것인데, 일단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붙여주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더라도 이 조인 조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보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널 값이 포함되는 경우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사원 집합이 훨씬 더 14명, 15명으로 많은 로우를 가지고 있고 부서 집합이 4개, 5개 로우로 적게 갖고 있지만 로우의 수가 더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 집합의 PK인 DPTNO와 사원 집합의 외래키로서 갖고 있는 DPTNO를 서로 비교해서 너를 갖고 있는 쪽, 그러면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것이 결국 PK에 해당하는 DPTNO, 즉 부서 집합의 DPTNO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원 집합 쪽이 더 보여줄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서 정보는 40번과 51번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근무하는 사원 정보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널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플러스 기호를 붙여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시표준이라는 새로운 표현 방법에서는 left나 right를 이용해서 아우터 조인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MP가 왼쪽에 있고 DPT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보여달라는 것이니까 결국 EMP 쪽에 이제 널인 경우가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터 조인은 그 아래쪽에 설명을 좀 붙여놨는데요. 2개 이상의 테이블 조인 시에 한쪽 테이블의 행에 대해서 DPT NO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쪽 테이블에 일치하는 행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40번이나 51번 행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쪽 테이블,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이 되겠죠. 사원 테이블의 행을, 그러니까 가로죠. 행을 널로 하여 행을 리턴하는 것이 아우터 조인의 정의이다.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유리한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아우터 조인을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설명드릴 때는 그 안시표준의 최신의 어떤 표현식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해드렸으니까 일단은 뭐 개념을 잡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좀 접근해서 사용하시다가 점차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또 반복해서 훈련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식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체로는 직관적인 거,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느낌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개념을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이라는 게 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좀 더 다양한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우터 조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조금 더 정리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테이블 1에는 없고 테이블 2에만 있는 값은 리턴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쪽에 다 있는 걸 반환해 주는 것이 이너 조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우터 조인은 그 한쪽이 널인 경우를 생각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에 대한 역할을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EMP 테이블의 원래 컬럼을 사용하지 않고 좀 다르게 바꿔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똑같이 해서 그냥 토드나 이런 오렌지 같은 툴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뭐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을 좀 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컬럼명을 좀 일부러 저렇게 다르게 붙여놓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실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컬럼을 사용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어퍼라는 것은 대문자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뭐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자, 그런데 EMP 테이블을 갈무리 하셔서 F4를 눌러보시게 되면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개의 탭 중에서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이미 그 사원의 이름들이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실행 결과만 가지고 이 어퍼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반대인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를 대조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다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비교해 보시면 눈에 소문자로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소문자로 바뀐 내용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퍼를 다시 바깥쪽에다 붙여주시고 그 안쪽에다 로이어를 씌워서 하시게 되면 대문자였다가 소문자로 바뀌고 다시 소문자였다가 대문자로 바뀌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루어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한 컬럼이 영문자일 경우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이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그 트림 함수의 역할인데요. 트림은 사실 이제 공백을 제거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 스캇 계정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었고 또 실습도 스캇 계정에서 제공해주는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컬럼은 이러한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라클이라는 프로젝트의 중간에도 이렇게 공백을 넣어 놓고 또 앞쪽에도 이렇게 공백을 여러 칸을 한번 표현해 봤고요. 또 뒤쪽에도 두 개의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공백을 갖도록 한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파이프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바로 따지면 플러스 연산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라클 쪽에서 파이프 연산자의 역할은 두 개의 문자열을 붙여 출력해 주세요. 붙여주세요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양쪽에 공백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느낌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예를 들면 뭐 R 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제공되는지 여부는 물론 이제 그 API를 설명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직접 시행착오법으로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공백이 제거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한 가지 대조군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다가 열거형 연산자를 붙여서 추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레프트 트림 이렇게 하게 되면 처리 결과에서 왼쪽, 그러니까 오라클 앞쪽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외된 결과를 화면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함수라는 건 결국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그 파라미터를 적당히 작성하셨을 때 반드시 리턴 값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파라미터의 개수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서 뭐 모드 함수 같은 경우는 뭐 5,2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파라미터 값이 두 개인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기준들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함수이므로 그 오라클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룰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집합에 대한 문제인데요. 결국 두 개 집합에서 양쪽에 존재하는 것,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것을 반환해주는 그러한 집합 연산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원 집합에도 들어있고 또 부서 집합에도 들어있는 공통되는 것만 남긴다는 거죠. 원래 사원 집합에는 사원이 14명이 있기 때문에 14개의 그 행을 검색하겠지만 여기서는 교집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제거하고 한 번씩만 출력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집합적인 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distin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dptno from emp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서도 중복을 제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리 결과는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똑같은데요. 위의 거는 보면 10, 20, 30 정렬이 되어 있고요. 아래 거는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의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실행해서 컨트롤 E를 눌러보시게 되면 실행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두 개 테이블을 모두 스캔을 해서 비교해보고 결국 그 안에서 중복된 것을 겹치는 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다. 뭐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실행 계획을 보는 것이 결국 내부적으로 어떤 그 조회 결과를 처리해주는 옵티마이저의 일하는 순서를 이렇게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쿼리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실 때 그런 내부적인 그런 실행 순서라던가 효율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팁이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외에도 이렇게 차집합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실행 계획을 확인해 보시면 결국 두 개 집합을 따로따로 스캔을 해서 비교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아래쪽에 실행 계획을 보시면 부서 집합 같은 경우에 PK이므로 인덱스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블을 액세스하지 않고 인덱스 정보만 읽은 것 가지고 비교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EMP 테이블은 외래키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제공받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테이블을 직접 액세스한 후에 비교하는 실행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서 작은 집합을 뺐을 때 이렇게 남는 부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의 것은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뺀 경우이므로 아무것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유니온이라는 걸 이용해서 두 개 집합을 합집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행 후에 여러분들이 실행 계획을 보신다면 결국은 양쪽 테이블을 다 스캔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걸러내고 한 번씩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합집합이긴 한데 유니온 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두 개 집합을 합해서 보여지니까 조회 결과가 지금 19개 로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 부서 테이블에서 내가 그 테스트 목적으로 실제 테이블에 있지 않았던 51번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조회 결과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랭크라는 함수인데요. 그 순위를 매겨주는 함수인데 이쪽에서 우리가 전에 과제에서도 풀었던 내용인데 랭크라는 분석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순서를 매겨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랭크가 있고 댄스 랭크라는 게 있는데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비교 예문을 좀 실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댄스 랭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이 3명이다 보니까 1씩 증가해서 2등으로 표기가 되는 반면에 랭크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1등이 3명이므로 같은 점수를 갖고 있는 친구가 3명이 있다 보니까 4등으로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글씨로 적어놓은 내용이 보면 동일한 순위 이후의 등수를 동일한 인원수만큼 건너뛰고서 순위를 계산해주는 그런 분석함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급여 인상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8%면 이제 100분의 8이고요. 7%면 100분의 7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곱하실 때는 1.07을 곱하는 것이 맞겠고요. 1.08,
1.05가 맞겠고요. 만약에 100분의 8, 100분의 7, 100분의 5를 하시게 되면 연산을 2번 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한 번, 또 100으로 나누는 한 번, 그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 거는 지금 실제 있는 컬럼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우리가 실제로 연습에 사용했던 집합을 이용해서 10% 인상, 20% 인상,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있는 것이 3% 인상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디코드를 사용해서 컬럼의 개수를 쭉 그 열거형 연산자를 통해서 열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쭉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출력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SQL 그 활용에 대한 보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